오늘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듣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법우님들도 마찬가지고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는 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로. 어렵고 힘들다. 근데 보도에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필요하면 그냥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필요한 게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니 피로가 쌓이게 되면 두뇌, 뇌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염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간경화가 되고 간경변이 되고 간암이 돼요. 뇌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뇌가 굳어져요.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치매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종다양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촉발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뇌는 우리 몸의 총사령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하고 피곤하다는 건 너무나 두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알츠하이머스 디시즈, 치매라고 하는 건데요. 또 치매 가기 전에도 이른바 말하면 건망증이라거나 두뇌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의 증상을 보여요. 점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면 이게 블랙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필름이 끊어져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되는 거 아니? 두뇌 세포마다의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뭐냐면 이게 참 여러분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 이 서양의 의학과 동양의 어떤 그런 동양의 어떤 그런 한의학이랄까, 동양의학이랄까 이런 걸 서로 자기들 옳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 기, 신 그러거든. 정기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정은 문자 그대로 에센스예요. 호르몬인데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몇 가지나 나온다고 그랬죠? 몇 가지나? 호르몬이 3,000가지 이상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사람이 하는 건 300가지 종류밖에 안 돼요. 그중에 중요한 건 한 40몇 가지 정도. 그럼 뭐냐? 호르몬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희로애락 애호욕 각양각색의 어떤 생각을,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몸에 전달하는 이른바 전령사 같은 거예요. 그 일종의 코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호르몬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유전자 뭐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유전자도 전부 다 뭐냐면 호르몬과 다 하나라니까요. 요즘엔요 의사들이 예전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이라는 걸 유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암이 유전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대부분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어떤 배우가 자기 고모도 암으로 죽고 엄마도 암으로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어땠어요? 두 젖을 다 절개해버렸잖아. 죽는 거 싫다 이거죠. 코드가 그러니까 이른바 정이라는 건 정기 그렇거든. 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기정.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건 생각을 현실화시키고 이 몸의 뭔가니 전달하는 전달 물질 같은 코드 같은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죠. 왜냐? 마음의 세계를 뭔가니 이른바 물질의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종의 암호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뇌에서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그 서로 이른바 말하면 정보를 전달할 때 쓰이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불러요. 호르몬이에요, 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도 뭐냐면 컴퓨터 같은데 뭐죠? 너무나 컴퓨터에다 디도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해킹 같은 거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컴퓨터 자체가 뭐라? 다운돼 버린다니까요.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두뇌 생각이 여러 가지로 하루 온종일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인데다가 몸도 부하가 걸리고, 그러니까 두뇌에 뭔가 생각이 부하가 걸리고 쌓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쥐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뭔가 하니 쥐가 나고 정말 뭔가 하니 제정신이 아니고 말입니다. 열받아. 열이 화예요, 화. 근데 항상 하잖아요. 화가 뭐라 두 개 겹치면 뭐가 된다? 염증이 된다는 얘기는 뭐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뭔가 하니 마음과 몸의 교량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전령사 역할을 한다면 이게 너무나 과부하 걸려버리면 어떨까요? 두뇌 회로에 문제가 오죠. 과부하가 걸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강한 힘이 전기가 올려버리면 가끔가다 우리가 스파크가 나잖아. 칙 전기선이 어떻게 돼요? 타버려. 염증이 와버리고 두뇌 회로에 이상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피로가 아니라 피로가 염증으로, 이게 지금 뇌 염증 반응까지 일으키는 피로, 큰 질병, 이게 나왔어요. 뇌 피로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좀 잠 좀 자고 뭐 한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지 현대인들 앞으로 점점 더 극심해질 거예요. 자심해지고 두뇌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왜냐, 세상이 복잡하니까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아들 딸도 마찬가지야. 두뇌 과부하 걸려요. 컴퓨터, 인터넷도 뭔가 하니 과부하 걸리면 된다. 그 인터넷의 원리가 두뇌 원리하고 대단히 뭔가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는 수행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두뇌 회로를 뭔고 아니요, 정리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기도라거나 명상이라거나 참선, 이게 정말로 당부드리는데 밥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망가져 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밥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두뇌 세계 자체를 자꾸만 mon고하니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려는 의지에 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가만히 봐봐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두뇌 능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당장 우리가 이 두뇌가 뭐 150억 개, 몇백억 개, 수백억 개 뉴런 신경세포로 되어 있다는데, 참 묘한 건 학자들이 긍정한 학자들 있고 부정한 학자들 중에 뭐냐면 두뇌 세포는 한번 어렸을 때 딱 만들어지면 생겨난 다음부터는 죽어가는 일밖에 안 남았대요.
28세인가 남자나 24세까지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서부터 계속 죽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씩.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 중에 왜 머리에 쥐가 나고 열이 나고 하는 사람들 갖다 운동을 많이 하라는지 아세요? 왜냐? 나무는 뇌가 없거든요. 근데 뇌는 뭐죠? 움직이는 생명체들만이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기망양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를. 그러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뭐냐면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garbage in garbage, 끼고라고 해서 쓰레기가 들어와봤자 쓰레기가 들어와봤자 나갈 건 쓰레기밖에 없어. 고급 정보가 아니고 뭔가 쓰레기 같은 거.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한 30% 한답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을 바탕으로 해서 한 그런 걱정이 한 또 25% 이상 된대요. 현재 뭔가 한다더라도 그게 또 무슨 근심 걱정하는 거. 그래서 정말로 매일매일 살면서 올바른 생각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건 4%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쓸데없는 거 근심 걱정이라거나 그래서 그런 걸 불교에서 뭐란다? 번뇌망상이라고 불러요. 그런 걸 좀 내려놔야 되거든. 청소를 좀 해야 돼. 두뇌 청소를 하려면 될 것 같아요. 두뇌라는 게 마음의 일부, 마음을 반영하는 그릇 같은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꼭 생각해야 될 게 두뇌 청소를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 청소를 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화엄성중 하나를 자꾸만 생각해 들어가면 어떻죠? 반복 속에서 저절로 뭔가니 영원으로 가버려요. 반복은 하나라. 하나는 뭐죠? 자꾸 화엄성중 하잖아요. 하나의 세계로 자꾸만 가게 되면 몰입이 되거든요. 몰입이 돼버리면 하나는 뭔가니 둘이 아니니까 둘은 상대라고 했죠. 항상요. 하나의 세계로 그러니까 반복이 부처를 만들어요. 반복이. 그러니까 무슨 경전 조금 있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이면 반복. 쓸데없이 여러 가지 국리하고 막 하다가도 자기가 스스로 뭔가니 마음을 하나로 하는 훈련을 가지고 자꾸만 뭔가 끊임없이 부처님과 만난 훈련, 화엄성중. 또 뭔가니 명상하는 마음, 조용히 뭔가니. 그래서 항상 제가 차크라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영혼과 하나가 되려면 뭔가 내 몸이 시스템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뇌가 요즘에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게 너무나 잡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잡된 경계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텔레비도 옛날에는 한두 개밖에 안 돼 수십 개가 된 데다가 볼 것도 많고 들을 것, 눈, 귀, 코, 몸이 색성향 조금 인연해가지고 들어온 정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요. 물질이 자꾸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요. 부처님 말씀이 물질을 말하면 물질이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숨어버려요. 돈 앞에는 부모, 자식, 형제지간이 있어 없어요. 돈 앞에는요. 의리라고 요즘 의리 하잖아요. 의리가 너무 없으니까 의리를 찾는 거예요. 의리 가지고 각광받는 배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의리. 너무 의리가 없고 신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물질이 자꾸만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물질은 뭐죠? 물질은 썩는 거예요. 물질이 고이면 뭐죠? 흘러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뭔가니 바람일다행이라는 거 말이죠. 바람일다행? 바람일다행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가 되는 마음이에요. 나에게서 남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바람일다행. 도피 아니라고 그래. 근데 어려우니까 남에게 베푸는 마음도 어렵죠. 계행을 지킨다는 것도 어렵죠. 인욕 참질 못하죠. 욕됨을 참지 못하고 제대로 정진도 못해. 왜냐면 뭐 해봤자 미래가 별로 없는 거야. 요즘엔 애들이 정규직 뭐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벌어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뭐 결혼도 안 하고 살다 그냥 뭐 대충 살다가 말아버린다 뭐 이런 식이라니까. 집도 필요 없고 절도 필요 없다. 미래가 전혀. 그러니까 선정 지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선 당장 우리가 중요한 게 두뇌의 뭔가니 염증이 생길 수가 밖에 없어요. 피로물질이 자꾸만 쌓이니까 잠깐 물질이 말하니까 두뇌도 썩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두뇌가 뭐라? 두뇌가 썩는 거예요. 정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자기 두뇌 건강도 자기가 지켜야 되거든요. 수행을 하지 않고선 말씀이죠. 수행이라는 게 종교상에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장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게 뭔가 아니 음식이고 뭐죠? 음식이고 공기라고 한다면 이른바 공기를 흡입하면서도 이게 뭐냐면 호흡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지하철에 타고서도 가만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숨 호흡 공부 하나 둘 세어보는 지하철에 타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그냥 좀 호흡을 새알려서 머리를 뭐라 집중화시키면 하나로 딱 마음을 집중시키고 하나로 해버리면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도 일찰나간에 지금 순간순간에 머릿속에서요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다가도 내가 자꾸만 호흡을 고르고 하나 들어가고 가만히 관하고 있으면요 하나하나 마음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일어났던 생각들이 다 뭐라? 사라져버려요. 순간순간 사라져버린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부처님 경에 나온 대로 악취가 가득한 그런 이란이란 난초가 있는데 수속에 잘못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어버린대요. 열매를 잘못 먹어버리면 그냥 뭐라 즉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악성이 강한 그런 이란이라는 난초과 식물인데 거기 전단양 나무가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염불의 공덕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란의 수속에 전단양이 심어져 있는데 아직 자라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자라서 점점 자라면 그 전단양의 향기가 온 숲속에 있는 뭔가 아니 악취와 모든 그런 도끼를 다 쓸어버리는 아이랬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호흡을 세야 된다든지 약세랩을 한다든지 이목구 한다든지 무잘 챙긴다든지 하나로 자꾸만 뭔가 아니 지하철에 앉든 어디 앉든 조용히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하면 어떨까요? 쓰레기를 청소하는 아주 좋은 청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그냥 가끔 가다 한 번씩 해서는 예의가 안 돼. 매일같이 청소해도 매일같이 먼지가 쌓여 안 쌓여요? 집에 보세요. 매일같이 먼지가 쌓이잖아요. 이틀만 하면 먼지가 뭐라 뽀얗게 쌓여버립니다. 어디서 그렇게 떨어지는지 몰라. 중요한 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만상들이 그게 전부 다 뭐죠? 콘크리트라거나 벽지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옷이라거나 그게 전부 다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서도 뭔가 때가 쌓이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보풀들이 나는 거 그런 것도 그렇지만 미진들이 이게 뭐 어디서 쌓일 데가 없는데 쌓인다는 거죠. 왜냐? 그게 전부 다 붕괴돼 가면서 날리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며칠만 지나도 뽀얗게 쌓이잖아요.
그리고 먼지가 쌓이는 거 보면 일정하게 쌓여. 자, 어디만 많이 쌓이고 어디 적게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요, 매일매일 마음과 머리와 두뇌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니까요. 그 수행이라는 거, 기도라는 걸 매일매일 진짜 습관화해야 돼. 습관화. 나쁜 것에 뭔가 이게 악습이 생기면 안 되지만 습관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쁜 거, 번뇌와 망상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니까 그게 쌓이면 뭔가니 정말 치매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장이 너무나 많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명상 참선하는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임상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두뇌 건강을 위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까 얘기했죠? 정기신. 정은 호르몬이야. 기는 뭐라? 기운이죠. 신이야.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정도 뭔가 호르몬에도 뭔가 아니 중요한 게 있잖아요. 호르몬에도 뭔가 아니 좋은 호르몬 있고 나쁜 호르몬 있다. 좋은 호르몬 뭐예요? 도파민이나 셀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거. 근데 뭐예요? 이게 악성 호르몬이 되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발암 물질, 가장 좋은 물질이 가장 독성 물질이 돼버려요. 그러면 독성 물질은 도끼를 내버리는 거야. 살기를 내버리고. 그 정이 선정 있고 선기 이렇게 호법 선신이라고 그러잖아. 악정, 악기, 악신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붙인 거지만 아니 다 있는 거니까. 악정,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마음의 코드를 담은 그런 호르몬이 나오거든. 그 악기, 도끼가다. 도끼. 제 눈에 도끼가 있어. 살기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 호르몬은 바로 뭐냐? 호르몬은 생각을 몽고하니 정말로 마음의 세계를 몸의 세계로 전달하는, 이른바 말하면 촉매제라고 할까? 마음의 세계를 몸의 세계로, 생각의 세계를 몸의 세계로 전달하는 모르스부호 암호 같은 거라고 생각할까? 그게 이름이 나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들 가운데 악신 있잖아. 악귀. 진짜 죽으면 악귀가 된다니까. 그런 귀신들은 악신이라는 악령 있잖아. 악령. 나쁜 마음으로 죽은 귀신들은 악령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뇌가 필요하다는 이런 게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있잖아. 호법선신이란 말 하잖아. 악신이란 말 해야 해. 악령이란 말 하잖아요. 악기, 도끼란 말 하잖아. 정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호르몬에 무슨 악정 선정 있냐? 그럼 좋은 호르몬 있잖아. 당장 나쁜 호르몬 있어 없어요? 나쁜 호르몬 있잖아요. 악성 호르몬이 있거든. 아시겠죠?